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홍 집사입니다. 남교회 TV에서 현재 기독교 문화에 대해 평소 저희들이 느낀 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문화와 가치 추구에 대하여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해방과 또 1953년 동족 상잔의 6.25를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현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고의 노력과 희생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러한 성장 뒤에는 교육의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상황이었고 우리들보다도 발전했던 이들 국가들 풍부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 나라들보다도 무형의 양질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독교 학교들은 언제부터 개교를 시작했을까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죠. 스크랜턴 여사의 이하학당, 현재 이하여자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부니엘과 이사벨 학교 등이 있죠. 요즘 추세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여서 현재 기숙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적인 생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러한 그 학교들의 어려운 점은 학비가 조금 비싸다는 것, 또한 정규 과정 설립 인가가 어려워서 졸업한 이후에 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저희 고신대와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안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특별 전형이 있음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되었고 자녀들도 이제 이미 장성한 상태에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면 제가 어릴 때에 집 근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1960년대 중반에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에 그 유치원 관내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자체 놀이터와 잘 가꾼 정원이 있었고 고색 창연한 기와집 안에 교실에서는 당시 매우 귀했던 피아노와 풍금도 있었습니다. 또 큰 녹음 테이프가 휠이 돌아가는 007 가방만한 크기의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설 기독교 교육과 음악, 율동, 연극 등의 문화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창기 기독교 전파 및 영유아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다 합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200여 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400여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할 고3 수험생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몇 년 전에 60만 명의 수험생이 무너지고 이제는 50만 명의 수요 수준도 지속해서 더 급격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제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저마다의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립 이념은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학교의 설립 이념은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에 바르게 가기도 하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를 운영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학교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기 노력했지만 강제 폐교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으로 호황기일 때 오히려 학교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순수한 기독교 학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크게 성장을 하면서 본질적인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등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들도 처음에는 미국 초창기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자녀에게 대한 순수한 신앙을 견지하며 믿음 안에서 교양 있고 성숙한 지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을 커나가는 상황에서 설립 이념이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나 이하여자대학교도 애초에 가지고 기독교 학교로서 시작했지만 성장하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순수한 기독교로 학교로 남느냐, 아니면 대중적인 명목상의 미션 스쿨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서 학문적인 효용성과 또 수월성을 통한 세속적으로 더 크기를 성장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상파 TV 매체를 통하여 CF 선전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학교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는 등 사랑의 물방울 등으로 이미지로 광고를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수, 직원, 학생의 전체 공동체 대비 크리스찬의 비율이 불과 20 내지 30%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교 운영을 함에 한계가 부딪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 대학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마도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 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큰 세속적인 방향으로 규모를 키우겠느냐, 아니면 신앙을 고수하면서 현재의 크기로 만족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doing의 삶보다는 순수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성실히 살아가는 being의 삶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영도에 있는 고신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장로님이 올해 명예교수로 이제 은퇴하셨고, 김희정 집사님 작업치료학과의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시죠. 고신대 학교는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신교단에서 1946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75년의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날 큰 학교로 당연히 발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나 이 규모의 양적 성장보다는 미련할 정도로 우리에게 순수한 기독교 대학으로 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립 이념에 충실한 대학으로 작지만 기독교 가치를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여러 해외 많은 대학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랜 시간을 주로 대외 협력 내지는 국제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기획개방으로 많은 대학들과도 자매 결연을 하고 어학연수와 학생들을 한 학기를 통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밀레니엄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은 공자학원이라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서 무료로 중국어와 중국어 선생을 한국에 있는 대학이 원한다면 파견해서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편성해서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이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중국의 사상과 중화사상과 중국 문화 내지는 유교 사상을 이 상품을 통해서 전파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교환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신론에 입각한 사고와 가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대학교의 채플과 또 교수님 학생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고 감동하여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도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교의 참된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대학 중에는 미국의 켈빈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부와 신학대학원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여성 합창단은 음반 제작과 또 해외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돌트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과도 교류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주로 학부의 영어 강사로서 이들 대학 출신들이 이 청년들이 자원에서 2, 3년을 봉사하고 가곤 했었는데 우리 고신대 재학생들에게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대학과 공동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 주간의 합숙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도전을 받는 부분, 학문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천적인 생활의 모습, 만일 교수님이라면 가르치는 학문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독교 창조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그 학문에 녹여내어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자 절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에 들어가는 이 용기와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대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한 가지 부러워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신대가 가지고 있는 부속 복음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경향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의 50%를 우리 고신의대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를 포함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해외 봉사, 선교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사역과 동시에 재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재학 기간 중에 최소 한 번 이상의 해외 봉사와 선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원으로서 2009년에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의료 선교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은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도움의 손길, 복음이 빚진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외국에 있는 제3세계 학생들, 아프리카, 몽골, 필리핀, 중국 등에서 온 학생들을 선발해서 3년 과정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서 외국인 목회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영어반과 또 중국어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직후 우리 고신교단에서 파견하여 해외 방문하여 기독교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우리 고신교단의 삼박사 아십니까 혹시? 복음의 빛을 되갚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 반하여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고 세대를 이어갈수록 그 설립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신교단에서 세운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 그리고 부속복음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